그깟 시골 냄새나는 떡이나 만들어 와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국이네. 시어머니 윤명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정성껏 빚어주신 인절미 상자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하얀 떡들이 마루 위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현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린 건 그저 떡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12년 동안 현주는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못난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늘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죠. 가난한 농촌 출신인 자신은 그저 이 집에 은혜를 입은 며느리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며 살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짓밟힌 이 순간, 현주는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분노를 모두 쏟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집의 진실을,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작정이었어요. 사실 현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 박재훈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공한 펜션 사업, 시어머니가 뽐내고 다니는 부유한 생활,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모든 걸 일궈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또 친정에서 이상한 거 보냈니? 이런 촌스러운 걸 손님들한테 어떻게 내나?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현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12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욕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면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현주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진실을 말할 거예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시해온 며느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이현주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현관에 놓인 어머니의 선물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서 직접 만든 인절미와 시어머니 몸에 좋다는 오미자차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익숙한 쑥 향이 코끝을 스쳤고 현주는 잠시 고향 마당에서 떡을 찌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서 기운 내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늘 친정 음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현주는 그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조용히 보관해 두곤 했어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는 특별히 소화에 좋은 오미자차와 부드러운 인절미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현주는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께 친정의 정성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드시라고 특별히 만들어주신. 현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윤명자의 매서운 손길이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현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명자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 쪽으로 던져버렸거든요. 플라스틱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하얀 인절미들이 마루 위로 흩어지는 광경. 그 장면이 아직도 현주의 눈에 생생합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발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현주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버린 건 그저 떡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친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완전한 경멸이었다는 걸요. 이런 촌스러운 걸 왜 자꾸 가져와?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명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현주는 12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체면을 중시했고 가난한 농촌에서 온 현주를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친정의 정성까지 이렇게 짓밟을 만큼 체면이 중요한 걸까요? 현주는 그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현주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굳게 박힌 분노가 그녀를 복수라는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늘 모른 척했어요. 그의 눈빛은 회피하고 입은 굳게 다물어 있었죠. 어머니의 차별을 알면서도 그는 늘 우리 어머니 원래 저러시잖아. 그냥 참아라고만 말했어요.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현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재우는 현주가 펜션 사업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친정의 모든 것을 걸어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는지, 왜 매번 친정 음식을 숨겨야만 했는지 말이에요. 그의 무관심은 현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주는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재우는 여전히 현주를 그저 착한 며느리로만 봤습니다. 12년 전 현주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는 숨죽여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현주가 가져온 혼수품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한복을 촌스럽다며 치워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현주는 괜찮은 척 웃었어요. 자신의 희생이 이 집안의 안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재훈이 펜션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을 때 현주는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과수원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셨고 어머니는 당신의 마지막 재산인 금반지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현주는 펜션 사업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현주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현주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현주는 그 비밀을 철저히 숨겼어요. 언젠가는 친정이 당한 모욕을 되갚아줄 날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인절미가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현주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의 오만함은 도를 넘어섰고 현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그날이 바로 현주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 될 거예요. 어제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인절미를 치우며 이현주는 12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친정에서 가져온 음식 때문에 시어머니와 첫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골스러운 반찬들을 언제까지 가져올 거야? 우리 집 격에 안 맞는다고. 신혼 첫날부터 들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현주는 그때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가난한 농촌에서 온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거죠. 하지만 현주에게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습득한 사업 감각과 뛰어난 분석력이었어요. 농촌에서 자란 배경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실제로는 도시 출신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치밀한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는 의욕만 넘쳤을 뿐 실질적인 사업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를 받으러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 직전까지 갔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 해. 재우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너 같은 놈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다며 현주를 탓했습니다. 그들은 현주를 마치 이 모든 불운의 원인인 양 취급했어요. 현주는 그들의 비난을 견디며 밤마다 혼자 사업 계획서를 분석했습니다. 재훈이 놓친 부분들, 개선할 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주는 답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펜션이 아니라 전통 음식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현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현주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평생 가꿔온 과수원을 팔아서라도 딸의 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주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이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어머니는 당신의 마지막 재산인 금반지까지 내어주시며 현주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금반지를 손에 쥐었을 때 현주는 차가운 금속이 아닌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현주는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사업을 살릴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금도 구했고요. 재훈은 그저 고맙다며 현주를 안았지만 현주는 받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안도감과 동시에 겨우 이만큼 하는 실망감을 말이에요. 현주는 그 돈을 단순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몰래 펜션의 모든 운영 시스템을 파악했고 부실했던 계약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농촌 생활 체험, 치유 프로그램까지. 현주는 자신이 농촌에서 자란 경험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된 거죠. 펜션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현주가 직접 가르쳐주는 전통 음식 만들기는 특히 인기가 높았어요. 예약이 몰리기 시작했고 수익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현주가 이 모든 성공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 현주는 여전히 그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재훈은 사업이 잘 되자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어요. 우리 재훈이가 정말 대단해.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시어머니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현주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는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현주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그들이 가장 우쭐해할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진실을 폭로하면 그 충격은 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면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열려요. 재훈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며느리 교육을 뽐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 그날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현주는 방 안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펜션 사업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부터 계약서, 수익 분석표까지 모든 것이 현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증거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무시해온 이 며느리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현주는 그 서류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모욕을 참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환갑잔치를 이틀 앞둔 저녁, 이현주는 부엌에서 잔치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자는 연신 이것저것 지시했지만
정작 손은 하나도 놀리지 않았어요. 현주야, 김치는 너무 맵지 않게 해. 서울 사람들은 시골 김치 못 먹어. 그리고 나물도 깔끔하게 무쳐야 해. 매번 시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현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작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현주가 만든 시골식 음식들인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현주는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면 이 모든 위선이 끝날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펜션 직원 김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데 혹시 전통 떡 만들기도 가능한가요? 현주가 대답하기도 전에 명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우리 현주가 잘해. 시골에서 자라내라 그런 것만은 잘하거든. 미영은 당황한 듯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미영은 현주가 이 펜션의 진짜 운영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명자 앞에서는 감히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아니야. 그냥 현주가 해. 나는 내일 손님들 맞을 준비해야 해. 명자는 자신은 손님 접대라는 품격 있는 일을 하고 현주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라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어요. 12년 동안 줄곧 그래왔죠. 미영이 나간 후 현주는 혼자 음식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명자는 거실에서 전화통화에 열중이었어요. 맞아. 우리 재훈이가 정말 잘했지. 이제 펜션도 제법 유명해졌어. 예약도 몇 달씩 밀려 있다니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명자의 자랑 섞인 목소리. 현주는 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 뭐 그럭저럭 하지. 시골에서 자라내라 요리는 곧 잘해. 그것 말고는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말이야. 그 순간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들어온 수많은 모욕 중에서도 이번 말은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것 말고는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말이 말이에요. 현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다고요? 만약 명자가 진실을 안다면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펜션의 성공이 재훈의 자랑거리가 명자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며느리의 작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 무렵 재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더욱 의기양양해 보였어요. 펜션 사업이 잘 되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예약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이 정도면 내년에 분점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훈의 들뜬 목소리에 현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분점 계획도 사실은 현주가 이미 세워놓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일 환갑잔치에 오는 사람들한테 펜션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현주의 짧은 대답에 재훈은 조금 의아해했어요. 평소라면 현주가 더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사실 현주는 내일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다는 실감과 함께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마지막 망설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재훈아, 내일 현주한테 말해서 앞치마 좀 제대로 입으라고 해. 손님들 앞에서 너무 촌스럽게 나와서는 안 돼. 그 한마디에 현주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현주를 그저 촌스러운 며느리로만 볼 작정이었던 거죠. 알겠어요, 어머니. 현주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내일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내일 할 말들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진실을 밝힐지, 그들의 반응은 어떨지. 창밖으로 보이는 펜션 건물들을 바라보며 현주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저것들을 보며 아들 자랑을 했지만 정작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12년 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거예요. 현주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현주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환갑잔치 당일 이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현주의 얼굴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넘쳤어요. 펜션 대연회장은 이미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자는 아침부터 들떠서 이곳저곳을 점검하며 돌아다녔어요. 현주야, 음식 배치는 어떻게 된 거야? 손님들이 곧 오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현주의 차분한 대답에 명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주가 더 바빠야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오후 2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친구들, 명자의 친척들, 그리고 펜션 사업으로 알게 된 지인들까지 총 50여 명의 손님이 모였어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재훈 씨 사업이 잘 된다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칭찬과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일일이 인사를 받았어요. 특히 펜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기획한 거예요. 정말 대견해요. 현주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라니요. 정말 모르시는군요. 연회가 시작되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재훈도 마이크를 잡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환갑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그럴까요? 그때 명자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 현주가 이 모든 준비를 해줘서 고마워요. 비록 시골에서 자라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주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현주가 조용히 일어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주에게 집중되었어요. 뭐야, 현주야? 명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현주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현주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2년 동안 항상 뒤에 숨어 있던 현주가 처음으로 무대 중앙에 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재훈의 아내 이현주입니다. 현주의 첫마디는 평범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의 환갑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현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모두들 궁금해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칭찬해 주시는 이 펜션 사업에 대해서 말이에요. 재훈의 표정이 조금 경직되었습니다. 현주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안 되었거든요. 사실 이 펜션의 성공에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현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12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모든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알고 있어요. 가난한 농촌 출신,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죠. 명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집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현주는 잠시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저 방관자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재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가 어디까지 말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자고. 현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펜션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이에요.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 펜션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기획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현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자란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던 제가 말이에요. 장내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현주의 폭탄 선언에 모두들 놀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현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펜션 사업의 자금 조달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이현주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시어머니 윤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봤어요. 현주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명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현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3년 전 남편 사업이 실패 직전이었을 때를 말이에요. 현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재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현주에게 다가왔지만 현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친정은 정말 가난한 농가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는 평생 갖고 온 과수원을 팔으셨고 어머니는 마지막 재산인 금반지까지 내어주셨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억 원이었어요. 농사만 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현주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단순히 빚 갚는 데만 쓰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어요. 바로 전통 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 펜션이라는 아이디어였죠. 현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이 펜션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도 바로 저예요. 말도 안 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사업 계획을?
그건 우리 재훈이가 한 거야. 하지만 현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겠어요? 사업계획서, 계약서, 그리고 모든 운영 매뉴얼까지 다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현주는 서류들을 들어보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펜션의 법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현주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저예요. 이현주예요. 장내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저 대표이사 자리에 앉혀드린 것뿐이에요. 명자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어머니. 지금까지 12년 동안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해온 시골 며느리의 작품이었어요. 현주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어제 제 친정.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인절미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을요. 현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깟 시골 냄새나는 떡이나 만들어 와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구기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시골 냄새나는 것들이 바로 이 펜션의 핵심 상품이라는 걸 아세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바로 전통 떡 만들기고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바로 어머니께서 그토록 무시하시는 시골 음식들이에요. 현주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희 펜션의 전통 음식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정말 시골 냄새나는 음식이었나요?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12년 동안 저를 무시하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가난한 집 자식이라 배운 게 없다. 시골에서 자라내라 촌스럽다.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며느리가 바로 어머니께서 자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재훈이 현주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하지만 현주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요. 12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현주는 다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 친정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겠다고. 명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집안의 기둥인지, 누구 덕분에 지금의 풍요로움이 가능한 건지 말이에요. 현주는 마지막으로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겠어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진짜 주인이에요.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의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 윤명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명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현주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현주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농담이지? 하지만 현주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든 게 사실이에요. 현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션의 소유권 증명서였어요. 이것 보세요. 이 펜션의 법적 소유주는 이현주예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라고요.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에게서 이런 반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명자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보더니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재훈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랑해온 모든 것이 사실은 아내의 것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여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재훈의 질문에 현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했으면 믿으셨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당신은 저를 그저 착한 아내로만 봤는데 현주는 손님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동안 재훈 씨가 말한 사업 아이디어들은 모두 제가 기획한 거예요. 전통 음식 체험, 농촌 생활 체험, 치유 프로그램. 제가 농촌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아이템들이죠. 현주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의 손맛 요리. 체험은 제 친정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어머니께서 어제 쓰레기통에 버리신 바로 그 시골 음식 말이에요. 명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 가옥에서의 하룻밤 체험도 제가 어릴 때 살던 한옥을 모델로 만든 거고요. 도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현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12년 동안 저를 시골에서 자란 촌스러운 애라고 무시하셨지만 정작 그 촌스러운 것들이 이 사업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해온 것들이 모두 자신이 무시해온 며느리의 아이디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재훈 씨는 뭘 하신 거예요? 현주가 대답하기 전에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가 기획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모든 아이디어, 모든 계획이 아내에게서 나온다는 걸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사실을 인정하면 제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래서 계속 모른 척했어요. 장내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현주의 말보다도 더 복잡했던 거예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온 것들이 전부, 내 어머니, 전부 거짓이었어요. 현주의 단호한 대답에 명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12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자존심과 허영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어머니, 저를 무시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라고요. 현주는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무시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회장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1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명자는 현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현주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시어머니 윤명자를 내려다보며 이연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후련함, 그리고 묘한 공허함까지 12년 동안 꿈꿔온 이 순간이 왔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달콤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현주는 명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현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현주를 무시해온 그 오만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지난 12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현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현주는 손님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한 손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연회장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현주의 용기에 감동받았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 펜션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만 이제는 진짜 사장님의 이름으로요. 현주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당신도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더 이상 제 뒤에 숨어 있지 마세요. 현주는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해요. 진짜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네. 현주가 돌아보니 친정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현주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만든 인절미 정말 맛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명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명자를 보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뭐려?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현주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는 것을요. 환갑잔치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현주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더욱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고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현주는 혼자 펜션 정원을 걸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거든요. 재훈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됐어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함께 할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말이에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현주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이연주는 펜션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가 이 펜션의 진짜 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다음 달 예약이 또 꽉 찼어요. 직원 김미영이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펜션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현주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도 서둘러야겠네요.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예전처럼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후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재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 현주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보, 방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 왔어. 우리 펜션을 모델로 한 농촌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데. 정말요? 그거 좋은 기회네요. 현주와 재훈은 이제 진짜 팀이 되었어요.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일하니 사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뭘 준비하지? 재훈의 말에 현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명자의 생일이었거든요. 6개월 전 그 사건 이후 명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현주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너무 조심스러워해서 현주가 불편할 정도였어요. 친정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인절미 좀 부탁드릴까요? 현주의 제안에 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그때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현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저녁 무렵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가족들만 모인 소소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현주가 친정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인절미를 내놓자 명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게 사돈댁이 만드신 거야? 네, 어머니 드시라고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인절미를 한 개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네. 고마워, 현주야. 천만에요, 어머니. 현주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현주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졌어. 명자의 말에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여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 모두 솔직해질 수 있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주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투명해졌거든요. 그런데 현주야, 앞으로 계획이 뭐야?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펜션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해요. 전국의 농촌 지역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에요. 정말 대단하네. 우리 현주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될 줄 몰랐어. 명자의 칭찬에 현주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대단한 거지. 재훈이 현주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진짜 동반자로서. 물론이죠. 그날 밤 현주는 펜션 정원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그 밤과 똑같은 장소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2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현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인절미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현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숨을 것도 참을 것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답게 솔직하게 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주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